자,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원격 수업 강의, 특별 강의입니다. 특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교과서 106페이지, 107페이지 이렇게 생물을 카드로 분류하는 경로를 그리고 생물 카드 붙이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생물을 분류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단원입니다. 중단원으로 교과서 110페이지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는 단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단원 첫 번째 소단원의 제목을 보면은 위협받는 생물 다양성이에요. 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위협받는 사례를 우리가 직접 이번 시간에는 찾아보고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1페이지를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따오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따오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따오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멸종 위기의 생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한국의 멸종 위기종이라는 교과서 112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면은 한국의 멸종 위기종이라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것에 대해서 직접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한국의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차 시인가 4차 시에는 선생님과 함께 생물 다양성, 한국의 생물 다양성, 다양한 생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조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화면에 얼굴 조그맣게 나오고 있죠, 그죠? 너무 화면만 나오면 조금 지루해할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려고 직접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 크롬이죠, 크롬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검색을 할게요. 한국에만 쳐도 한국의 멸종 위기종이 나와요. 그죠? 위 보이죠, 그죠? 여기에 한국의 멸종 위기종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멸종 위기 야생 동물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요것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게 공식적인 홈페이지 그냥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멸종 위에 보면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뭐 관찰종, 해제종 이건 멸종위기가 해제됐다는 거죠, 그죠?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멸종위기 야생동물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좀 재밌는 거 먼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같이 좀 관심 있어 하는 것부터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멸종위기 1급이 나와 있는데 포유류에 선생님은 관심 있어요. 사람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유류 멸종위기 1급에 12종류나 있네요. 12가지나.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해보고 직접 알아볼게요. 봐보면은 여기 12가지의 다양한 벌써 12가지 표범도 보이고요. 호랑이도 보이고요. 이름도 생소한 스라소니, 수달, 반달가슴곰, 대륙사슴, 늑대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영화에서 주로 많이 봤던 늑대랑 여우 요것에 대해서 좀 봐볼게요. 그리고 뭐 반달가슴곰도 영화로 좀 봤던 것 같고 표범도 선생님이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에서 표범은 조금 사람과 조금 친하다. 하지만 뭐 속도는 빠르다 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좀 자세히 이렇게 네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늑대 먼저 봐볼게요. 늑대가 우리나라에 현재 얼만큼 살고 있고 조금 데이터 와이파이가 조금 느렸네요. 현재 얼만큼 살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늑대 사진이 늠름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늑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두 장밖에 없네요. 그리고 분류 체계가 보여요. 분류체계가 보이는데 우리가 교과서 102페이지에서 배웠었어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배웠었는데 여기 배운 것들이 좀 나옵니다. 속, 과, 목, 강문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배운 거 좀 이제 써먹는 시기가 왔습니다. 요거는 개과에 속하네요. 개과에 속하는데 자 봐봅시다. 현재 멸종위기 야생물 1급이에요. 1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요에 봐서 우리나라에 언제 살았는지 어디에 살았었는지 봐봅시다.
1회에 5에서 10마리의 새끼를 낳고 5에서 10마리의 새끼를 낳고 우리나라 북부 및 중부에 분포한 기록이 있으나 멸종한 것으로 여겨진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중국과 어디 몽골에 현재 분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늑대입니다. 늑대. 개과에 속하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늑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늑대랑 영화에서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여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종속, 여기 속, 과목, 강문. 똑같은 객과인데 속에서 갈리네요. 속에, 그죠? 여기 아까 요건 여우 속으로 갈려지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개요가 또 있어요. 주로 야산이나 공동묘지에서 굴을 파서 생활하는데 남한에서는 현재 멸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죠? 현재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예. 어디에 사냐? 어디에서 발견되냐? 중국 동북지방 만주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사진을 좀 봐보면 익숙한 사진이죠. 그죠? 여우의 사진이 있고 여우 이렇게 꼬리가 길고 귀가 쫑긋한 특징이 있는 여우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볼 수 있는데 영상은 웹페이지에서만 조회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접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관심 있는 반달가슴곰 한번 봐보겠습니다. 반달가슴곰은 곰 속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반달가슴곰은 특징이 이 개요에서 봐볼게요. 개요에서 보면은 반달가슴곰은 현재 한국의 지리산 있죠? 그리고 강원도 북부 산악지대, 비무장지대가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분단 지역, 경계선 있죠? 경계선의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그 비무장지대에 아주 적은 수가 서식하고 세계적으로는 동부 시베리아, 중국, 캄보디아, 타일랜드, 히말라야, 아프가니스탄, 타이완, 일본에 현재 분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거의 아주 적은 수가 서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좀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반달가슴곰 보면은 귀엽게 생겼지만 실제로 보면 무섭겠죠, 그죠? 반달가슴곰 여기 가슴에 반달 모양의 이 무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을 다음 사진 보면 강인하게 생겼어요, 그죠? 네, 반달가슴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 선생님이 관심 있는 표범, 달리기가 엄청 스피드가 빠르다는 표범은 특징이 고양이과에 속해요. 그죠? 고양이과 표범 속에 속합니다. 고양이와 같은 과에 속한다는 것이 흥미롭네요. 고양이과에 속하고 특징이 여기 있네요. 과거 전국에서 서식했던 기록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식했던 기록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나 현재 한반도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멸종이라는 거죠.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발견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중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식, 시베리아 이런 데 자바 등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보면은 표범무늬라고 해야죠, 그죠? 표범무늬의 속도가 스피드가 빠른 표범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에서 포유류를 알아봤어요. 포유류를. 잠시만요. 한 번 더 뒤로 가고 싶은데 오케이, 나가졌네요. 포유류를 봤었고 그리고 또 봐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좀 흥미롭게 관심이 가는 게 파충류랑 양서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요것을 한번 봐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파충류 한 가지밖에 멸종 위기가 없네요. 비바리 뱀 그리고 파충류는 비바리 뱀이 멸종 위기 1급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양서류는 수원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한번 봐봅시다. 양서류에 속하는데 수원 청개구리입니다. 수원 청개구리과 청개구리 속에 속하는데요. 이 계열을 봐보면은 특징이
우리나라의 고유종이에요. 수원 청개구리는. 그런데 멸종위기 야생 현재 1급의 양서류입니다. 청개구리와 유사해서 외형적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우나 수컷의 경우는 목 부분이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구별할 수가 있으며 울음소리로도 구별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IUCN에서는 위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 적색 목록 멸종위기 범주로 평가되어 있어요. 멸종위기종 1급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면은 수원 청개구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 청개구리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네, 귀엽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수컷의 목 부분이 노랗다고 했는데 목 부분이 노란 걸 좀 확인할 수 있네요, 그죠? 목 부분이 노랗게 나온 걸, 그죠? 누르지 좀. 됐다. 한 번 더 눌러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다양한 것도 있는데 조류 한번 봐볼게요. 조류에 선생님이 봤던 게 저새가 있습니다. 저새. 선생님이 막 그 3D 펜 관련된 막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그 유튜버가 저 3D 펜으로 저새 모형을 만드는 게 있었어요. 저새는 그만큼 멸종위기 야생 생물 1급으로 지정돼서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이렇게 보호 홍보 차원에서 그 저새 영상을 만들었다고 그 유튜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새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저새는 사진을 보면은 부리가 좀 길고 넓적하게 생긴 특징이 있습니다. 저어새입니다. 저어새 부리가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가 저어새 부리입니다. 현재 이렇게 넓게 있는 게 저어새 부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어새들이 부리가 보이죠, 그죠? 보이는데 이러한 저어새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요를 조금 읽어볼게요. 여름 철새지만 일부 개체들은 텃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뭐 정착을 하고 살고 있네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한 개씩 있는 번식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번식하는데 비무장지대 또는 인근의 무인도가 번식지로 이용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번식지로 이용되지만 현재 이렇게 귀엽고 멋지게 생긴 저어새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지정될 정도로 개체수가 많이 감소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본 요건 뭐 필요가 없겠네요. 저새 조류의 종류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매가 있네요. 매는 야생 생물로 좀 유명하죠, 그죠? 매속맥과 매목에 속해 있는데 매는 생긴 것이 강인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매는 특징이 지형이 높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를 찾는데 먹이를 발견하면 공중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해안 도서 지역 및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현재 서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중앙 열대 및 남아메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열대는 여기 분포하고 있는데 전국에서는 여기 위에서도 알다시피 지정관리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력을 보면은 2017년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됐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멸종될 위기에 있는 멸종될 위기에 처해진 야생 생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오늘 잠깐 패드가 자꾸 내려가네요. 들고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여기 한국의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여기 다양한 총 합계 267이네요. 267개에 속하는
멸종 위기 생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면서 심심할 때나 뭐 그럴 때도 영상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종에 관심을 갖고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옷이 바뀌었죠? 이전에 함께 해봤던 한국의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조사, 그거에 이어서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멸종위기의 생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제주도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생물의 다양성, 여기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여기서 생물의 다양성의 보전이라는 교육 영상입니다. 교육 영상. 그래서 이 내용은 허니비 였다라는 내용인데 꿀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룬 영상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영상 같이 봐봅시다. 선생님 얼굴은 좀 심심하니까 구석에 놓겠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꿀벌이 사라지면 식물은 씨를 만들지 못해 줄어듭니다. 식물이 줄어들면 식물을 먹이로 하는 많은 초식동물이 사라지고 초식동물이 사라지면 초식동물을 먹이로 하는 육식동물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계 속에서 꿀벌은 잠자리에게 잡아먹히고 잠자리는 매에게 잡아먹힙니다.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먹이사슬을 토대로 생태계는 순환하는데요. 이 과정이 안정적이면 우리는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먹이사슬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됩니다. 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의 도움을 받아 번식합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주된 생물이 바로 꿀벌이죠. 꿀벌은 꽃 속에 있는 수술의 꽃가루를 다른 꽃의 암술에 옮겨줍니다. 이 과정을 수분이라고 하는데요. 수분이 이루어져야 꽃은 씨앗을 만들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드기, 전염병, 전자파, 지구온난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과도한 농약 사용, 무분별한 토지 개발로 인해 꿀벌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꿀벌 한 마리의 수명은 45일이지만 수명이 다 되기 전에 겨울잠에 들면 약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꽃이 늦게 지면서 꿀벌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길어져 겨울잠에 드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꿀벌을 지키는 일은 우리 인간을 지키는 일이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가 꿀벌 허니비였다. 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꿀벌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꿀벌의 역할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요거 두 번째, 꿀벌이 사라진다면 카드 뉴스로 한번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방금 여기 2-1편에서는 요 영상에서는, 방금 봤던 영상에서는 꿀벌이 어떤 역할을 하고, 꿀벌이 결국 영상에서 봤듯이
수분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서식지 파괴, 뭐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꿀벌이 이제 조금 사라지는 위험에 처해 있다,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바로 봐볼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자, 여기 보면은 카드 뉴스라서 잠깐 멈추면 설명을 할게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내에 멸망한다, 이렇게 카드 뉴스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꿀벌 수가 감소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40%가 넘는 꿀벌이 사라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오는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은 2035년에는 꿀벌이 완전히 멸종될지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죠? 이어서 볼게요.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놓쳐버렸네요. 꿈에 그래서 꿀벌을 지키는 일이 인류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카드 뉴스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영상을 보면서 단순히 요 영상을 보면서 단순히 꿀벌만이 아니라 선생님 얼굴 크게 볼 수 있나? 안 되네요. 단순히 꿀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생태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들이 현재는 또 많다고 해도, 개체수가 많다고 해도 또 다른 서식지 파괴나 지구온난화, 뭐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동물들이 멸종위기종으로 다시 또 선정이 되고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멸종위기 동물을 또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특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중단원 두 번째 위기의 생물들이죠. 위기의 생물들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